안녕하십니까. 겸재 민광욱입니다. 저희가 할 강의는 사주 마스터 클래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사주를 좀 초입으로 들어가실 분들한테 굉장히 좀 적합한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주에 좀 관심을 좀 있고 사주책을 조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신살까지 어떤 과정을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좀 읽어야지 알아야지 사주 책을 좀 보고 사주 분석을 좀 할 수 있고 사주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목차를 보면 음양오행, 상생상극, 사주팔자, 24절기, 간지, 사주팔자 세우는 법, 육친, 천간합, 지지, 지지충, 형, 원질살과 귀문관살, 공망, 상문조객살, 고신살, 12신살, 12운성 이렇게 17가지 과정이 좀 있는데 이 과정은 책을 읽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주에서 보통 이 과정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만 잘 아시면 사주 풀이를 하거나 사주를 상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과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인데 음양오행이란 무엇이냐? 자, 음양이란 보통 사주학을 하거나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음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단어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음양은 동양의학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음이랑 양이랑 대체 음양은 무엇이냐입니다. 처음에 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국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어떤 물질이 없는 세상을 무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 그 자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거를 나타냅니다. 이 무국이 발달을 해서 음과 양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나눠지는데 이게 보통 보면 태극기에서 나타나는 태극을 나타내죠. 그럼 여기서 음과 양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양 이런 식으로 발당을 하면 양이 나타나야 천지에서 무국으로 가고 무국에서 태극이 나타나고 태극이 양과 음으로 또 나눠집니다. 자, 이 양과 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는 주역에서도 나오고 사주에서도 나오고 동양학에서는 양이 기본입니다. 그럼 양은 대체 무엇이고 음은 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음양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음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땅, 소멸, 어둠, 냉기, 여성, 소극적인, 내향적인, 부드러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음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겨울을 나타내는데 겨울이나 밤을 상징을 하죠. 어두움. 그러니까 좀 추움을 나타냅니다. 음적인 거는 음이라는 게 양, 뭐 이게 남녀 구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음에 대한 속성, 양에 대한 속성, 이게 특징입니다. 양은 하늘을 나타내고 팽창, 밝음, 열기, 남성, 적극적인, 외향적인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음과 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동양 학에서는 완전히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을 모르면은 양의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사주도 어렵고 뭐 주역도 어렵고 뭐 육효도 어렵고 하여튼 모든 학문들이 동양학에서는 음양이 무너지면 책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란 기본 자체가 양은 좀 아까 하늘이라 그랬죠. 좀 올라간다, 상승하는 개념으로 보고 음은 하락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은 좀 차가움, 양은 따뜻함.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힘이 세잖아요. 여자들보다. 그래서 양적인 성향을 좀 많이 띠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도 쪽에서도 또 양이 또 구분이 되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세부적으로 또 볼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카테고리로 양과 음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주역 8쾌도인데 이 주역 8쾌도가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냐입니다. 이거는 이런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인데 처음에 무국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음과 양으로 이제 구분하는 이 태극이 나타납니다. 태극에는 음과 양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중에서도 분명히 음과 양이 또 나눠지잖아요. 그럼 음에서 이걸 태음이라고 그러고 중에서 또 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음에서 양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음에서 마이너스라는 음에서 다시 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양에서도 처음에 양이라는 게 똑같이 발생을 하고 양에서 음이라는 마이너스 성이 발생을 하고 양에서 다시 양이라는 플러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상의학이나 사상체질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중에 음이 나타나고 중에 양이 나타나죠. 여기서 보면 여기는 요거 두 개를 그대로 합니다. 음에서 양이 나타나고 다시 음이 나타나고 음에서 양이 나타나고 또 양이 나타나고 여기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그대로 소음인데 소음을 그대로 씁니다. 양에서 음이 있고 그 위에 음이라는 기능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양과 음이 있고 이 양과 음에서 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겠죠. 그럼 태양에서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양 중에 양에서 음이 발생을 하고 양 중에 양에서 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쾌라고 합니다. 팔쾌. 이 팔쾌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무협지나 이런 중국 영화들 보면은 팔쾌라고 많이 나오죠. 태극기는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이 팔쾌에서 태극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에서도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태극기는 음과 양이 나눠져 있고 팔쾌가 나타나는데 이 팔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나눠져서 나오는 게 태극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양 오행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럼 오행이란 무엇이냐? 음양은 알았는데 그럼 오행은 무엇이냐를 봅니다. 오행이란 무국에서 음과 양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음과 양에서 나눠져서 이 음양에서 다시 오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토를 보통 보면 중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토라 그래서 노란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중앙이기 때문에 이건 환절기 같습니다. 계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목을 보통 동쪽을 나타내고 봄을 상징하고 화는 남쪽을 나타내고 불을 상징하고 금은 서쪽을 나타내고 가을을 상징하고 물은 겨울을 나타내고 북쪽을 상징하는데 이 오행이 음양 오행 놀이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오행은 5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질서, 계절의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순환하는 것을 상징한다. 오행은 음과 양의 변화 과정과 서로 상극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5가지로 형상돼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음양 오행은 이게 뭐 너무너무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게 워낙 이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익숙해지거든요. 이 음양 오행이 좀 익숙해지면 이제 동양 사상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초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행이란 그럼 무엇이냐를 보는 거죠. 오행이란. 그럼 오행의 5가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오행이 이쪽이 목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를 나타냅니다. 양의 기운이 성장하는 음이 나무, 봄, 청색 등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가 아침을 나타내기도 하고 봄을 상징하기도 하고 꼭 10대 같은 걸 나타냅니다. 어린 사람들. 그리고 시작을 나타내고 계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금 막 떠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목은 꼭 양의 기운이 이제 막 샘솟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가 보통 보면은 뭐 아침 한 8시에서 한 10시 사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목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목은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열정적이고 남들보다 좀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년기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멋 모르고 막 덤빌 때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기운도 더 강하죠.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나 운동선수들 보면 거의 아이돌도 그렇고 10대 때 이상이나 이런 추진력이나 힘이 가장 쓸 때 많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봄은 굉장히 양적인 성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화의 성향입니다. 화 같은 경우는 목의 성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침이라면 그럼 여기가 화라 그래서 여기가 한마디로 점심이 되겠죠. 그럼 아침에서 점심으로 가니까 얘가 10대였다면 여기가 한 20, 30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의 기운이 왕성해가지고 불, 여름, 색깔은 적색, 붉은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봄의 성향과 화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화의 성향은 예술성이 강해지고 좀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이런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연예인들이 많이 나타나거나 예술인들이 많이 나타나거나 사업가가 많이 나타나거나 프리랜서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이 화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의 성향과는 좀 완전히 다른 성향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토의 성향. 토의 성향은 좀 어려운데, 목이라는 봄이라는 게 나타나고 화라는 여름이 나타나고, 그럼 이 토는 이 중앙을 상징하거든요. 그 중앙인데 봄과 여름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가을이 나타나는데, 가을은 금기운인데, 그럼 토는 또 여름과 가을의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겨울이 나타나면 토는 또 가을과 겨울 사이, 또 겨울과 봄의 사이. 그래서 토를 환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과 계절을 연결하는 거. 그래서 토는 음양이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이 변환되죠. 목에서 화로 가고 화에서 금으로 가는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고, 땅, 환절기, 황색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토는 중앙을 나타내기 때문에 색깔이 노란 색깔입니다. 황색. 그래서 옛날 황제를 노란 색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노란 색깔이 황제의 색입니다. 왜냐하면 정중앙에 있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황제의 색깔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금은 목, 화, 토, 금. 그럼 금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시간대는 저녁을 나타내고요. 그럼 얘가 20에서 30대였고, 목은 10대였죠. 얘가 아침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쪽이 점심을 나타냈고, 그럼 이쪽은 저녁을 나타냅니다. 그럼 나이로 따지면 한 40대에서 한 50대 같은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에 나무가 성장을 하고 화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수렴한다고 그러죠. 과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음의 기운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음이라는 건 이거죠. 양의 기운은 나무가 올라가고 꽃을 피우는 것까지는 양의 기운으로 봅니다. 하지만 음의 기운은 과실이 열리잖아요. 과실이 열리면 여기에 에너지가 응축돼 가지고 씨앗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음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맛있어지려고 그러면은 좀 추워야 되고 가물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음의 기운이 더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속을 나타내고 가을을 나타내고 색깔로는 흰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의 어떤 힘이 좀 강해지면은 전문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주에도 금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전문직들이나 어느 분야에서 좀 강한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봐서 의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수는 음양오행 중에서 목이 이렇게 흘러가고 금이 이렇게 가죠. 가운데는 토가 있을 거고 수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10대, 20, 30대, 여기는 그럼 40, 50대. 그럼 여기서부터는 60대 이후가 되겠죠. 그럼 이쪽부터는 노년기를 나타냅니다. 그럼 노년기라는 거는 이미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나이가 되면은 회사에서도 정년퇴직하는 나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무가 성장하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은다면 이쪽에서는 열매가 다 떨어지잖아요. 나뭇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그러면 앙상한 가지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 추운 겨울을 버티지, 여기다가 에너지를 갖다 다 쓰면은 나무는 아마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수는 음의 기운이 가장 완성한 것을 의미하고, 물을 상징하고, 겨울을 상징하고, 검은색, 흑색을 상징하고, 이때는 쉬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주에 물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좀 뭔가 생각이 남들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직업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IT 계열 쪽이나 연구 계열 쪽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런 심리 같은 경우들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물의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양 오행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할 때 음양 오행을 할 때 대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은 양이 성장하는 기운이고, 봄과 아침과 10대에서 20대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이 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런 갑과 을. 그래서 갑을 관계라고 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이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인과 묘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지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보는 것들이 사주학인데, 이 목을 두 개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에서는 갑, 을이 천간을 나타내고, 인, 묘가 지지를 나타냅니다. 그게 전부 다 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얘네들도 중요하지만 이 목이 중요한 겁니다. 목이.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잘못해서 잠깐만 얘만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목에서 왔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목이라는 거는 어떤 성향이냐? 자, 곡하고 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땅을 뚫고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소나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대들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큰 나무를 나타내는데, 이런 소나무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보통 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은 꼭 소나무 같다, 대들보 같다, 뭐 기둥 같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직하는 성향이죠. 곡하는 성향이 아니고 직진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게 갑이다. 갑은 다른 말로 인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 얘는 갑. 그러면 목의 성향이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불굴이라는 거는 얘가 아까도 얘기했던 10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몰라. 뭘 몰라. 그러니까 얘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지 나쁜지 그게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많은 애들이 정말 추진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에 목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갑, 을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일단 지르고 봐요. 뭐 시작하고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겁이 없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겁이 없겠죠. 경험이 있으면 사실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30대, 40대 들어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내가 해봤더니 당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목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청소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수성가한다.
얘네들은 일찍이잖아. 얘네가 10대, 20대니까 모기인들하고는 빨리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이돌 가수들이거나 이상하게 10대, 20대 때 핀 애들은 목 기운이 굉장히 좀 강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어리다라는 건 당연하죠. 10대 같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이 목은 갑과 을이다. 목은 다시 인과 묘다. 그래서 이 갑의 성향이 그렇게 강하게 직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을은 그럼 뭐냐? 이 을은 땅을 갖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혀 있어도 얘를 뚫고 이렇게 휘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곡하다라는 거야. 곡하다. 곡하다는 거는 뭐가 막으면 나는 피해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사주 안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사주 안에 갑이 있는 경우와 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내 사주 안에 두 개 다 목기운이죠. 두 개 다 목기운이 되는데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두 개 다 목기운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되게 의욕적이구나. 진취적이겠구나. 진취? 그 다음에 뭐랄까 뭐 불굴의 의지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뭔가 추진력도 강하겠구나. 그 다음에 뭔가 빨리 일을 저지르겠구나. 그리고 기획 마케팅 같은 경우를 잘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새로운 것을 그러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홍보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 보통 기획 잘 하시는 분들이 목기운이 있는데 자, 갑이 있는 사람이냐 을이 있는 사람이냐 따라 달라지겠죠. 갑 같은 경우는 을은 한마디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고 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갑은 PD들이나 감독들 같이 좀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좀 크게 보고 얘는 좀 세세하게 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을이 더 디테일하고 갑은 좀 크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을 할 때도 갑은 갖다가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타나요. 갑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을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사업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자기 일을 하고 아니면 공방같이 이런 꽃을 만들거나 목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을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목인데도 갑과 을이 다르다. 그러면 갑은 양이겠죠? 얘는 음의 성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의 성향은 막 뻗어나가고 좀 겁이 없고 하늘을 나타내는데 음은 좀 소규모 좀 뭐랄까 그러니까 밤을 나타내고 어두움을 나타내고 차가움을 나타내지만 갑과 을의 성향 때문에 같은 목인데도 얘가 더 빨리 저지르고 얘는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이 훨씬 더 단순해요. 을은 생각보다 생각이 많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좀 어떤 일을 벌릴 때 누가 먼저 벌릴까요? 그러면 무조건 갑이 먼저 벌리고 을은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벌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성공하실 확률이 을목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행의 기본 성향에서 이제 화를 하겠습니다. 화는 양이 왕성하고 여름을 나타내고 점심을 나타내고 20대, 30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기존에 모기를 했죠. 그럼 여기가 화 기운입니다. 목은 봄을 상징하고 아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대 같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청소년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의욕적으로 뻗어가는 건데 여기서 갑과 을로 나눠지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나눠진다면 그럼 화는 얘가 플러스 하나면 얘는 아마 플러스 2개겠죠. 왜냐면은 태양이 더 떠올랐으니까. 그럼 얘는 20대에서 30대를 나타내고 점심때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태양이 가장 높게 떠오를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밝은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땅에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낮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해져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게 다 보이거든요. 땅에 떨어진 지저분한 거, 안 좋은 게 다 보이고 좋고 싫음이 좀 분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싫고 좋음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위로 쳐다보니까. 그래서 나를 꾸미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남한테 보여주거나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꾸민다와 폼생폼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성패가 다단하다는 거는 되게 승패가 빨리 나요. 왜냐하면 이 화기운이라는 거는 이런 해변가에, 여름 해변가에, 그것도 한낮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낮에 여름 해변가에 뭐 어디 해운대 같은데, 한마디로 여름 해운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공부가 안 되겠죠. 관심 분야가 공부가 안 되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럼 공부도 안 되고, 그럼 노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남들 놀고, 그 다음에 남들이 다 해변가에 놀고 있는데 나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나도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기운들은 이런 변화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유행성을 되게 빨리 따라가요. 왜냐면 남들한테 보이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면 이게 싫고 좋고, 그 다음에 남들이 뭐 하는 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럼 나 혼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화기운들은 좀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20, 30대니까. 이때 놀지 언제 놀아? 노세 젊어서 노세. 그잖아. 그래서 20, 30대 애들이 가장 잘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성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화는 병과 정으로 나눠져요. 이걸 천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병과 정.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병이라는 건 꼭 태양 같아요. 태양. 태양을 상징한다면 이게 병화죠. 그럼 정화 같은 경우는 꼭 불 같아요. 용광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뜨겁기는 얘가 훨씬 더 뜨겁죠. 태양을 있다고 뭐 내가 뒤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용광로에선 내가 뒤어 죽죠. 그러다 보니까 병화는 어떤 열정적이지만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정화는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결과를 볼 때 정화가 훨씬 더 기운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둘 다 예술성이 강하지만 정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요. 얘는 좀 구체적이 가지고 다양하게 가겠죠. 왜냐면 사방팔방을 다 비춰줘야 되는데 얘는 뭐 다른 데서 촛불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더 라이트 같죠. 불을 비추는 라이트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불씨 같다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데우거나 뭐를 갖다가 조리할 때는 정화의 기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주 안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사주 안에 이런 뭐 이렇게 태양이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니면 예술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아니면 프리랜서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이 사람 지금은 20대에서 30대이기 때문에 누구 밑에서 내가 있기를 싫어하거든요.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지시받는 것도 싫어하고. 왜냐면 내 삶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많은 사람들은 일찍부터 연예인이 되거나 예술 계열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빨리 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20, 30대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친구들도. 그다음에 정화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을 하더라도 약간 전문가, 음악을 하더라도 약간 전문가, 어떤 예술인이 되더라도 약간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오래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더 오래 쌓으려고 해요. 병화보다는. 병화는 그냥 내가 하다가 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정화는 좀 구체적으로 학위를 따거나 내가 그런 자격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성을 좀 더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병정이
이런 첨가를 나타낸다면 병에서 나타나는 게 사나 오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사는 뱀을 나타내고 오는 말을 나타내는데 이 뱀과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말이 열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보양식인 거예요, 보양식. 왜냐하면 이게 화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뱀도 그렇고 말고기도 그렇고 전부 다 열이 많은 거라서 정력제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게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주는 음식으로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기운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말이 나타나면은 이동과 변화가 엄청 많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